안녕하세요.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 최상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간 사할린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픔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워내는 아주 소중한 순간들도 보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고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동포들을 알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죄수들의 유배지였던 세상 끝의 섬.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이 슬픈 틈새로 표현했던 얼어붙은 땅. 이곳에도 우리 동포들의 뼈아픈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사할린에 한인들이 많이 이주하게 된 배경에는 러일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부터 45년까지 남사할린을 점령하여 식민지 개발을 한 역사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1937년 이후 강제동원으로 조선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요. 탄광, 벌목장, 비행장 건설,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의 노동력으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임금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 소련군이 점령한 천지개벽의 세상에 또다시 적응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문화와 풍습을 지키며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신세를 달래며 고향길이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럼 우리 사할린 동포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우리 사할린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2세들은 문제를 이렇게 길 쳐버렸어요. 못 가요. 한국에서 받아주면 저건 나갈 생각도 있어. 우리가 여기 계속 살게 되면 저희 문화, 저희 뭐 풍습 그런 것을 시킬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학살 사건 많이 있었어요. 2020년 1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사할린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희망의 사할린 동포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4년 만에 다시 찾은 사할린. 이전에는 인천에서 직항으로 3시간이면 오던 곳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직항 노선이 사라져 하얼빈을 경유해서 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3일 연속으로 몰아친 50년 만의 풍설로 공항이 폐쇄되어 하얼빈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서 예정보다 3일이나 늦게 사할린에 도착했는데요. 눈으로 쌓여버린 도시, 물류가 마비되어 시내의 마트도 텅 빌 만큼 참 지독한 폭설입니다. 도착 다음 날까지 계속되는 눈보라를 뚫고 코르사코프시에 있는 망향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곧장 남쪽으로 가면 홋카이도인데요. 홋카이도 와카나이 항구에서는 날이 좋으면 사할린 섬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1946년 일본인들의 송환이 시작되자 우리 동포들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 이곳 코르사코프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은 이 언덕에서 배를 타는 일본인들을 그저 허망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의 협상으로 결정된 송환 대상은 일본인과 일본군 포로. 그런데 일본인은 일본 호족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했는데요. 조선인은 조선 호족에 등재되어 있어 송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고향길을 그리던 동포들은 미쳐 죽고 굶어 죽으며 소련이 점령한 이 낯선 땅에 민들레 호수처럼 흩어졌습니다. 처음에 힘들게 살았지요. 동마들. 그 심고 그다음에 오이, 김치 만들어서 팔고. 76년 전 사할린으로 오는 배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명복 씨. 기구한 운명을 원망할 틈도 없이 고난했던 삶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버렸습니다. 아버님은 기현대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더 많이 살았지요. 어머니는
4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 안 하셨나요, 아버님하고? 했어요. 우리 집이 조그만 집이 라디오 있어요. 라디오 알죠? 라디오 조그만 거. 그 라디오 언제인지 저 조선방에 매일 듣었어요. 밤에 아버님 일찍 들어가시고 어머니 가기 싶은데 몸이 코르사코프시 한인회의 사무실에 모인 동포들. 50년 만에 폭설로 며칠간 조용했던 한인회 사무실이 다시 북적입니다. 방안에 가만히 앉았댔죠. 보다가 일어났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또 먹고 싶으면 먹고 그랬지. 우리는 아파트 집에 사니까 그렇게 고생하기 힘들잖아요. 아파트 집. 한인들은 살있지, 힘씨 있지요. 입 있으면 뭐 고기 조금 있으면 뭐 걱정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빵도 없다, 뭐 슈퍼마켓 가니까 빵도 없다, 뭐도 없다 하면서 걱정 많이 지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왔다가 3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도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인회를 찾은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전달 때문입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 갔을 때도 보니까 동포분들 집에 이제 한국에서 사간 달력들 이렇게 막 한복 입고 그 모델들이 입는 그런 달력들이 쭉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러시아고 사간 건 한국 달력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거고 이제 그 동포분들이 그렇게 달력을 사갔던 이유는 이제 음력하고 24절기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 사할린 현지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음력으로 뭔가 그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섬이다 보니까 밀물 썰물 이 물때를 알려면 또 음력이 있어야 되고 초복에 무 심고 뭐 중복에 배철 심고 뭐 이러면 이제 그걸로 김장 배추하고 뭐 이런 그 타이밍들이 있으니까 좀 뭔가 의미 있는 동포들한테 새해 작은 선물이 될 수 있게끔 러시아 달력에다가 음력을 넣고 한국의 국경일도 좀 같이 넣고 24절기도 넣고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자라는 게 이제 첫 취지였고 그래서 해마다 한 1200에서 한 1300부 작년에는 한 1600부 정도 보냈는데 예쁘네요. 사단법인 조각부에서 후원한 예쁜 한복도 함께 사할린으로 왔습니다. 앞을 보고. 감사합니다. 저 1학년 때부터 춤췄습니다. 노들강변 혼자서 추고 양산도도 추고 했습니다. 이내 한상 가득 차려지는 밥상. 사할린 동포들의 밥상에는 80년을 지켜온 동포들의 삶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김장 있죠. 1년 있죠. 100kg 나간 통 있어요. 나무통. 그거 15개씩 20개씩 했었어요. 그 우리 집 팔러. 어제는 무슨 조개 민지 그렇게 다 먹어요. 소련 사람들. 옛날에는 안 먹었어요. 조선 사람들 잘 먹는다고 겨울이고 여름에 가서 저기 바다 가서 캐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안 캐요. 어제. 오랜만에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자리지만 올해 1월 개정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동포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2015년에 우리 여기 안티치료 했어요. 2세 얼매고 오늘 그렇게. 우리는 그냥 믿었지. 부모도 다 여기서 돌아가시고 우리들 간다고. 근데 막 어떻게 돼서 확 이렇게 돼가지고 어제는 우리 2세들은 문제를 이렇게
줄 쳐버렸어요. 못 가요. 우리는 누가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 우리가 내일 모레 80이. 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는 1948년 화태천도 제류동포 환국운동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줄곧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 후 60년대와 70년대 송환 문제를 일본, 소련과 협의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는데요. 이후 1990년 소련과의 수교와 함께 영주귀국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됩니다. 동포사회는 고령자들을 우선으로 영주귀국시키고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시켜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1세의 배우자를 1세가 아닌 사람으로 자녀 중에 장애아 자녀 1명이 포함되도록 대상을 조금씩 넓혔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할린 동포와 배우자, 그 자녀와 배우자 총 4명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안이 발효되어 자녀 1명이 아닌 자녀들은 모두 영주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사할린 동포의 동반 가족의 개념으로 사할린 동포가 생존해야만 대상이 되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부모가 사망한 2세들은 부모도 영주귀국을 못했고 자신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2세들은 계속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3세들이 대거 영주귀국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도 같은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 1명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자녀 중에 누구? 때늦은 기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것만 자꾸 국회나 한국정부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소원은 2세들 다 데리고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다 잡숴서 또 1세들, 2세들도 지금 다 75세 다 76, 77까지 다 됐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갈 사람은 그래도 있으니까 부모 사망 2세들도 좀 다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창간 75주년을 맞는 사할린 유일의 한글 신문인 세고려 신문의 이해식 기자도 개정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다 이제 없어지고. 저도 뭐 이렇게 혼천 지금 남아서 한국에서 받아주면 저건 나갈 생각도 있어. 작년 8월 한국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던 이해식 기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한국행이었는데요. 그에게는 사진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천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가을에 아버지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발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어. 병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고생하다가 21년 7월달 들어가셨어.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도 뭐 어디도 못 나가고 뭐 비행기도 없고 그래서 저도 뭐 한국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뭐 조상할 때에도 못 나갔어. 작년에 사진전 할 때에 그래 대면한테 좀 부탁했죠. 저기 가지고 인천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지고 바다 안에 저는 잘 모르겠어 어디서 보이는가. 그래도 나가가지고 저기서 옆에서 바다 옆에서 여기 조금 기사를 지내고 그래. 뭐 어떤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런 총소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재동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사를 준비 중인 배순신 사장.
그 외에도 요즘 여러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조금 깊이 아는 분이 여기에 남아 계시는 뭐 3, 4세대들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해도 결혼을 더 많이 하든가 뭐 장학 사업을 더 해야 하는가 뭐 한반도도 지금 너무 긴장한 그런 상태잖아요.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또 나빠질까봐 더 나빠질까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국경이 닫으면 또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그런데 정말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르나 사할린 시장님, 우리 사할린 의원님, 사할린 주두마 의원님, 이거는 북한팀. 우리 2018년도 이 핸드 발문관 때 그 짝에서 우리가 강북절 행사했어요. 2천 이상 사람들 모였어요. 1990년에 설립된 사할린 한인협회는 사할린 동포들의 복지와 영주귀국 사업, 그리고 김치축제, 씨름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사할린의 동포들의 삶과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할린이 120명 민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행사한 거는 우리 한인들만 할 수 있어요. 한식 없으면 보통 손님 없습니다. 김치 같은 거는 진장한 거는 보면 뭐 러시아 분들 우리보다 많이 배추 안 사지만 러시아 분들 많이 있어요. 조금씩 사가지고 진장까지 집에 하고 있어요. 우리 이수진 회장님 처음에 인터넷에 사할린 한인협회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사할린 거주 동포 청년들의 사업인데요. 2019년 창립한 사할린 한인 청년협회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 사실은 제가 연주교육 할 수도 있어요. 저희 할머님도 저희 할아버님도 한국에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가족이랑 갈 수도 있고 근데 가기 싫어요. 우리가 여기 계속 살게 되면 저희 문화, 저희 뭐 풍습 그런 것을 시킬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어요.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что Корея им должна, что им должны что-то помогать, переселять, там, поддерживать и так далее. Нам не нужно ничего, и мы очень хотим двигаться по-партнерски в связке. 자기 뿌리 이집으면 실제로 우리 누굽니까? 러시아 사람도 알고 한인도 알고 한국 나갈래 하면 나가고 누가는 얘기 자식들 안 버리고 자식들하고 같이 자기 정통, 자기 문화 지키고 여기서 살아야 돼요. 늦은 저녁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할린 동포 청년 25명으로 이루어진 사물놀이팀 하늘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하늘은 사할린에서 광복절 행사 때마다 공연을 하는 등 우리 전통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Во-первых, начать с того, что открыть как бы свою организацию, может быть,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ткрыть отделение в вузах, в школах. В дальнейшем, возможно, это приведет к открытию школы на баз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 такая большая мечта – создать фестиваль самольнори на Сахалине. 문화센터의 다른 방에서는 태권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요즘 사할린에서도 태권도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권도를 배우는 동포 학생들보다 러시아 학생들이 더 많을 정도로 큰 인기라고 합니다.
Ну да, потому что тут многие удары, мы считаем по-корейски. Ну, все по-корейски говорится. Все удары, блоки, стойки. Да, я хочу стать на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первой. Ну и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получить. В плане силы, в плане своей, силы нации своей. 사할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 역사기념관에 찾아왔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특별전에는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가 전시되진 않았지만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요. 사할린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나른스카야 안나 씨입니다. 안나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부산에서 1년간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설립 32년인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과에는 안나 씨와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BTS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어 그 자체 좋아하게 돼서 지금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자기 온라인 학원 같은 거 열고 싶은데 또 석사를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할린 향토박물관에서 근무하며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진 율리아 박사를 작년 6월 이후 다시 만났습니다. 2023년 10월 새롭게 공개된 비밀 문서 때문인데요. 문서에는 1945년 8월과 9월 보로나이스크 구역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3명의 살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며칠 후 사할린에서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긴급하게 철수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소설로 알려지기 시작한 미조 마을의 학살 사건과 카미시스카 등 소련 국경선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헌병, 경찰에 의한 학살 사건이 소련군 재판 기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소련군 점령 이후 조선인 학살 사건은 비밀 문서였고 한동안 정확한 사실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 KBS의 취재와 진율리아 박사의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조선인 학살 사건 관련 문서들이 비밀 해제되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 보면 이 학살 사건 많이 있었어요. 문서 다 있긴 있는데 찾는 게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타이틀 보면 그냥 이름, 예를 들면 여기서 기쿠치 도로, 그냥 기쿠치 도로 문서 이건 이만 있는데요. 컴퓨터도 없고 그냥 뭐 많이 아카이브에서 2년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사할린 동포법 시행령을 보면 그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연구조사 사업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 그 비밀 해제되는 기록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기록물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 사건 현장들을 추적해서 유해를 수습하고 그것을 유족의 품에 돌려드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자들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념관도 짓고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꾸준히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연히 보게 된 사할린 바닷가 모래위의 해당화는
피지 않아야 될 곳에 핀, 그래서 더 애타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한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버려지고 잊혀지고 지워졌지만 사할린에 또다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만나고 기억해야 할 사할린 동포들입니다.